안녕하세요. 윤준의 F1 이야기의 윤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지난번 터보차저에 이어 모터 제너레이터 유닛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원래는 MGUH, MGUK 설명 영상을 차례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MGU의 원리 자체를 설명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량이 소요돼서 이번 영상에서는 MGU의 일반 원리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MGU의 동작 원리, 보다 근본적으론 전자기학의 중요한 기본 지식 중 하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기학이 상대성 이론과 관련이 있다는 재미난 사실도 듣게 될 겁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물리 과목에서 왼손 법칙이니 오른손 법칙이니 하는 요상한 법칙을 외우며 답답한 적 있다면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겁니다. MGU는 모터 제너레이터 유닛의 약자로 모터와 발전기의 역할을 겸하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MGUH, MGUK는 어떤 장치와 결합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를 뿐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장치로 이 두 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장치가 모터와 발전기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개가 하나의 원리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장이 있을 때 전하를 띤 입자들, 특히 전자의 움직임에 관한 겁니다. 두 개의 연구자석이 만드는 균일한 자기장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기장은 방향이 있죠. N극에서 S극 방향으로요. 여기에 전자 하나가 날아 들어온다면 전자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전기장이었다면 전자는 단순히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기장의 경우엔 많이 다릅니다. 만약 전자가 자기장과 완전히 나란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전자는 아무런 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전자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전자에 가해지는 힘은 자기장의 세기와 전자의 속도에 비례합니다. 재미있는 건 힘의 방향인데요. 자기장과 전자가 움직이고 있던 방향 모두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죠. 이 힘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과학자 핸드릭 로런츠의 이름을 따서 로렌츠 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속도 벡터 V와 자기장 벡터 B 사이의 곱하기 기호는 일반적인 곱하기가 아니라 벡터 프로덕트고 크로스라고 읽습니다. 예를 들어 A 크로스 B가 C일 때 벡터 C의 크기는 A와 B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즉 AB 사인 세타고 방향은 A, B 모두의 수직한 방향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외웠던 왼손 법칙이니 오른손 법칙이니 하는 게 바로 이 벡터 프로덕트의 수직한 성질에 의한 결과죠. 아까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날아들어오는 전자의 상황에서 전자가 자기장을 만나는 순간 전자는 자기장 및 움직이는 방향 모두에게 직각인 방향, 즉 마이너스 V 크로스 B의 방향으로 힘을 받아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마이너스 V는 전자가 음의 전하량을 가지기 때문에 붙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서 계속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인공위성이 중력에 의한 구심력으로 지구를 계속 도는 것처럼요. 여기서 잠깐 조금만 더 들어가는 질문을 해봅시다. MGU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말이죠. 왜 로렌츠 힘은 이런 식으로 작용할까요? 통상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와 같은 전하를 띠는 입자가 움직이면 그 주위에 움직이는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나침반을 갖다 대면 바늘이 도선의 수직한 방향 쪽으로 움직이는 건 전하가 움직일 때, 즉 전류가 흐를 때 그 주위에 전류의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때 두 막대자석이 서로 같은 극은 밀쳐내고 다른 극은 당기는 것처럼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도록 전하가 움직입니다. 그 방향이 바로 전하의 속도와 외부 자기장 모두의 수직한 V 크로스 B 방향이죠. 질문을 한 김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봅시다. 왜 전하가 움직이면, 즉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길까요? 물론 원래 그렇다라고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만 여기엔 난해하지만 재미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움직이는 전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사실 전기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전기장이 QV 크로스 B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현상을 어떤 관점, 즉 어떤 좌표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전기장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장이 생기기도 하고 둘 다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하가 움직일 때 자기장에 의한 힘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해도 되지만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고 움직인다고 해도 맞습니다. 즉 움직이는 전하에 의한 자기장은 사실 전기장과 같으며 둘을 완전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건 그저 편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잡한 얘기들은 있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니 오른손 법칙이니 하는 얘기로 돌아와도 좋습니다. 자기장이 있을 때 전기 도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실수 없이 예측하는 용도로는 손가락들이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하나의 전하가 아닌 전기 도선이 있는 상황에서 얘기해 봅시다. 전기 도선과 같은 금속에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는 건 금속 안에 자유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자에게 속박되지 않고 도체 내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전자들이죠.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는 건 이 자유전자들이 도선의 어느 한쪽 방향으로 몰려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에 놓이게 되면 앞에서 말한 자기장에서 전하가 움직일 때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전하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전하들이 도선이라는 금속 고체에 속박되어 있다는 게 다를 뿐이죠. 이런 자기장이 있다고 해보죠. 처음에는 전류를 흘리지 않다가 전류를 흘리면 전자는 이동하게 되고 이 그림의 상황에선 자기장에 의한 로렌츠 힘으로 도선이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이른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이 영상에서 전류가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로렌츠 힘에 의해 도선이 위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을 받는 건 흘러가는 자유전자들일 뿐이지만 전자와 원자 핵들은 서로 강한 힘으로 묶여 있으므로 자유전자들이 도선에서 떨어져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려면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도선 전체가 위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유전자들이 원자 핵들과 나머지 전자들을 데리고 같이 이동하는 거죠. 만약 도선을 이렇게 원형태로 만들어 자기장에 놓이게 하고 전류를 흘러준다면 아까 전하가 회전운동을 한다고 설명한 대로 도선이 회전하게 되겠죠. 전류의 방향, 즉 전자의 움직이는 방향이 원형 도선의 반대편에서는 반대가 되므로 도선이 회전했을 때 맞춰서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 원형 도선이 계속 한 방향으로만 돌게 될 겁니다. 실제 모터에서는 정류자가 이렇게 전압의 방향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 모터는 바로 이런 원리로 작동하죠. 자, 이번에는 아까 전기도선 그림의 상황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손으로 도선을 위로 끌어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손으로 도선을 들어올리면서 그 안에 있던 자유전자들도 같이 윗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앞에서 살펴봤듯이 로렌츠 힘에 의해 전자들은 힘을 받게 되고 그림의 상황에서는 도선의 왼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전류는 전자의 흐름과 반대니까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만들어진 거죠. 소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전류니까 도선을 움직인 행위가 전류를 만든 거죠. 바로 이게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도선을 움직이는 원에너지 소스에 따라 수력발전, 화력발전, 풍력발전으로 나뉠 뿐이죠. 이제 우리는 전기모터와 발전기가 사실 같은 구조와 원리에 의해 동작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MGU가 하나의 장치로 모터 역할과 전기발전기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유죠.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받으면 모터로 작동해서 MGUK는 크랭크 샤프트를 통해 바퀴 구동력으로 전달되고 MGUH는 터보 차저를 더 세게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뭔가가 이 MGU들의 와이어들을 회전시킨다면 전기를 만들어 배터리에 저장합니다. MGUK에서는 차의 관성 에너지가, MGUH에서는 배기가스 에너지가 도선을 돌리는 에너지죠. 다음 시간에 각각의 MGU들의 동작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